이제는 집값은 상급지 아니라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게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과천집값 고공행진 경기도로 매수세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경기도로 이동을 이미 했고요. 제가 몇 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미 지금 진행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강남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강 벨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권으로 지금 나가기 시작했어요. 경기권으로는 여기가 분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과천이 요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의도 쪽인데 광명이 한 요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도심, 그다음에 여기랑 연결이 잘 되는 지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겁니다. 분당 쪽 이미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과천 쪽도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남하고 여의도랑 연결이 잘 되는 광명도 지금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하남도 이제 퍼졌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용인이죠. 용인하고 이제 화성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과천 쪽은 이제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나가겠죠.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구로구보다 광명이 조금 더 철산동이나 일직동이 훨씬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볼 때. 여기도 이제 주변으로 나중에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이제 몇 개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미 안양은 신고가를 갔고요. 용인 같은 경우 이미 신고가를 갔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갔으니까 이제는 규제 지역이라도 수원이라는 곳, 이런 곳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인도 기흥구 같은 경우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군포, 의왕 여기 볼 때 됐습니다. 여기를 틈새로 노려야 됩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부천 쪽으로 7호선하고 연결되는 부천 쪽하고 일직동하고 연결되는 시흥 쪽에 이제 신안산선, 그다음에 경강선, 서해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자리들로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분당이나 이런 데는 다 퍼져나간 거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과천하고 경기도로 매수세가 이동했는데 이동이 조금씩 된 게 아니라 많이 됐습니다. 분당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분당 라인에서 가격이 서울하고 비슷해요. 성북역의 대장 아파트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격이 15억 5천을 찍고 호가는 16억 5천인데 이전 신고가가 14억 9천5백이에요. 넘어갔죠? 아, 얘는 대장이니까 그 옆에 또 선호되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 여기도 훨씬 더 뛰어넘었죠? 아, 얘도 신축이잖아. 1000세대 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14억 5천 찍었고 호가는 15억 3천까지 갔는데 그 전에 신고가가 13억 7천이었어요.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수지구 심각하죠? 아, 이거는 그럼 신축급이잖아. 구축도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9억 4천, 이전 신고가 8억대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그단지 얘는 더 넘어갔네요. 신고가 다 뚫었습니다. 현대아파트도 볼게요. 이것도 미친 듯이 올라가네요. 8억 2천. 그러면은 여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우리가 퍼져나가느냐? 요 바로 옆 동네인 기흥이 있잖아요. 여기가 수지고요. 여기가 기흥입니다. 기흥도 되게 넓은데 기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역이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게 구성역에 이런 아파트들 수요가 있을 거다. 지금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최고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호가는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호가는 좀 내려와 있죠. 여기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분당선 라인으로 가면은 주상복합도 한번 볼까요? 주상복합도 비규제 지역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뚫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뭐 영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바로 밑이 영통이거든요. 영통도 규제 지역이잖아요. 아까 그 기흥은 비규제 지역이고 영통 같은 경우도 구축들도 움직였습니다. 구축 중에서 뭐 광교 말고 딴 데를 한번 볼게요. 광교는 좀 움직였을 거니까 뻔히. 메탄동 한번 볼까요? 메탄동의 하늘채. 여기도 움직이다 조금 규제 때문에 좀 빠졌죠. 여기보다는 이런 구축 중에서 이런 아파트들 분당선 라인을 보면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걸로 퍼질 겁니다. 그렇죠? 좀 덜 움직였는데 좀 퍼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풍선 효과는 이제 지금 분당선 라인에서 수원까지 왔는데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과천 라인 한번 볼게요. 과천 아래쪽이 안양, 평촌, 이제 의왕입니다. 요 라인들이 좀 인기가 좋은 라인이죠. 평촌도 집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진짜 퍼졌습니다. 뭐 향촌 아파트 한번 볼까요? 향촌 인기 좋은 아파트죠. 여기도 신고가 뚫었네요. 그쵸?
110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인기 좋은 아파트 현대 홈타운, 여기는 호가가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꿈안신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신고가 뚫었네요 여기도. 지금 안양은 신고가를 뚫은 상황입니다. 풍선 효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게 인제 어디로 퍼지느냐, 의왕의 북의왕이 인기가 좀 좋으니까는 그래도 좀 선호되는 아파트 요런 데로 인제 퍼졌겠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퍼졌죠. 고가는 아니지만은 퍼졌죠. 인도건 센트럴자이, 그리고 또 인기 좋은 아파트 인도건 더 퍼스트, 여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가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에센트로 대장 아파트 한번 볼까요? 여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이거는 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인 군포를 한번 가 보면은, 군포 같은 경우는 대장 아파트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예, 지금 주상복합으로의 대장은 예 힐스테이트 금정이고요. 금정역이고, 일반 아파트의 대장은 하이어스입니다. 얘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도 대장이 주도를 하면 다른 것까지 퍼집니다. 물론 다 퍼지진 않습니다. 서울도 그랬잖아요. 다 퍼지듯 하면서도 안 퍼지고 그게 반복이 될 건데, 여기도 이제 구축들.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들이 반응은 좋지만은 재정이 부족하면은 구축을 사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축 중에서 입지를 봐야 돼요. 입지가 발전하느냐, 상급지냐, 중급지냐, 그다음에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기준을 가지고 따질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입의 방향들을 잡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움직인 데가 광명이죠, 광명. 광명 일직동, 일직동이 제일 좋은데, 지금 철산동 같은 경우도 철산동 재건축 대장이 철산주공 13단지죠. 여기는 뻥 뛰어 올랐고 호가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12단지도 볼까요? 얘도 올라갔네요. 거래는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철산 헤리티지. 야, 여기도 이제 오름세의 방향들이 보이네요. 8호가 원래 8억, 7억 했었는데 이게 지금 14억 됐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주변으로 부천이라든지 이제 시흥의 일부 지역들 이런 식으로 퍼짐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풍선 효과는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만 한정될 것이냐? 아닙니다. 지방도 지금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5대 광역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울산, 부산, 대구가 좀 대표적인 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호가 부산의 바닷가 라인들이 조금 좋으니까. 그래서 동부권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동부권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일전에 부산에 방송할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어디냐면은, 부산에서 바닷가 라인, 그리고 진보하는 데서는 좌동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선도지구 지정됐습니다. 선도지구가 함영동하고 좌동 쪽이 됐는데, 이렇게 여러 후보지가 있는데 두산 1차랑 대림 1차랑 LG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당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격들이 확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두산하고 LG랑 대림 1차보다 입지가 더 좋은 거는 장산역 주변에 있는 요 벽산 아파트라든지 두산 아파트, 여기도 두산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좋았어요. 이게 화목 대파트 쪽이고, 두산 아파트랑 요거는 벽산 아파트니까 요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선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유력한 두 곳이 가격이 올랐고, 여기는 지금 지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지 중에서는 대장이니까 이 대장 입지는 여기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도지구가 지정된 데가 동해선이 있거든요. 동해선 역세권. 그리고 여기는 장산역 역세권. 근데 동해선은 호재가 있죠. 간접 호재입니다. 원래 동해선이 이 부전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존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 그러니까 그린시티 좌동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는데, 지금 KTX가 연결되는데 좌동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태화강이라는데, 여기 울산 쪽에 요쪽에 연결이 되고 경주 쪽으로 해서 강릉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도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호재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보면은 여기가 움직임 보이죠. 여기는 없는데 소형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LG 움직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두산 1차 움직임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도지구의 유망 지역들이 움직이고, 나중에 이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대장인 이 지역들 보면은 여기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퍼질 겁니다. 그러면은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는데 이게 움직일 수 있냐? 이 지방의 풍선 효과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자동 얘기를 짧게 좀 하면요. 자동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집값은 그린시티 전체의 재건축의 가격 기준점이 될 겁니다. 가격 기준점 역할을 해서
다른 구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장이 시기적으로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 중에서 자동이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거기에 기준점 역할을 통해서 자동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해운대에 싸기 때문에 폭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원가도 형성돼 있고 이런 지역들 여기도 반응들이 조금 올 때가 되었고 이미 핵심 지역과 선도지구는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풍선 효과가 수도권으로도 이동하고 지방으로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오피스텔로도 대체제 비아파트로도 이동을 합니다. 지금 공급 절벽의 시장 본격화, 회복 본격화에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피스텔 거래는 늘고 아파트는 줄었는데 이거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파트가 준 이유는 토지거래허구로 거래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피스텔 거래는 꾸준했습니다. 근데 내년 되면은 대체제로서의 거래량 상승도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되니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방 3개짜리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대체제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오피스텔의 수요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풍선 효과의 이동이 물건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2026년도가 내가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출이 되니까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매도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요, 10년이 지나면 트렌드가 바뀝니다. 얘는 임차 물량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임차 물량들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트렌드가 바뀌니까 가격과 수익률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은 내년이 매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목할 방에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적정성에 잘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역의 변화, 가격의 흐름, 가격의 적정성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건 조심해야 되고요. 국토부의 실거래가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적정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서 시세가 맞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적정 가격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지방으로 가격이 흐르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대장 아파트들, 그다음에 중위권 아파트들, 그다음에 하위권 아파트들을 조금 대표적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흐름들을 한번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거래가의 트렌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매도 시점에 되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은요, 집을 살 때보다 할 때를 더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매수에만 집중하고 매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매도 계획은요, 수요가 많은데 황금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빠르게 팔릴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물건인가? 나홀로 아파트나 너무 특이한 구조 아파트는요, 황금성이 떨어져서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야지, 싸니까 사야지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지에 집중하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고 집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 계획을 세운다는 건 수요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거 한 3분의 2밖에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인생에 죽기 전에 좀 중요한 순간이 한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일날, 태어난 날 참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고요. 또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이유를 깨닫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한 이 이유를 깨닫고 자각하는 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자산을 못 불렸다면은, 자산을 못 지켰다면은 그 이유를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림이 부족했는지, 내가 공유 지분을 통해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성급했는지, 내 재정에 맞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이유를 깨닫고 개선하고 개정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투자는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시도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재능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방향과 결과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고 실수 없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난 재능이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시도를 하시면서 상황들을 잘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